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 아나운서 봉유정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한 지 올해로 11년 차를 맞았습니다. 그 사이 기금적립금이 1,600조 시대를 맞이하는 등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우뚝 성장해 왔는데요. 본격적인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 논의를 앞두고 있는 2026년 제19대 이사장으로 전주 출신인 김성주 이사장이 새로 취임했습니다.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에서 함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주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톡톡톡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화면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됩니다. 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다시 온 김성주입니다. 네, 도민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반가워하실 겁니다. 2017년에 이제 또 이사장을 지내시고 6년 만에 다시 귀환을 하셨는데요. 네. 소감은 좀 어떠십니까? 그 한 번 한 일을 다시 하니까 수월하지 않겠냐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난번보다 더 잘해야겠다고 하는 좀 의무감, 지난번에 이루지 못한 일을 이번에는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편하기보다는 더 높은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성주 이사장께서는 전북 도민들에겐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굉장히 현장에서 서민들의 공약을 실천해 주시는 국회의원으로도 많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도민들이 가장 열망하는 부분, 어떤 부분들이 크다고 지금까지 쭉 느끼셨어요? 예, 아무튼 이제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좀 낙후되고 뒤처진 지역이라고 하는 생각을 도민들이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좀 발전에 대한 열망들이 많으신데 특히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소위 희망 고문을 너무 오랫동안 받아왔는데 이제 금융 중심지도 또 희망 고문 아니냐 이런 그 의구심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와서 그 전에 이루지 못했던 목표가 있으면 이번에 한번 열심히 해서 네. 이뤄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정말 변화하고 있구나, 전라북도가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하나의 과제입니다. 네,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우셨습니다. 그만큼 연금의 혜택을 주어지지도 못하는 층이 좀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겠죠. 예.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은 나라가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보장 제도인데요. 이 제도의 혜택을 잘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 제도 혜택을 전혀 못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받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 분이 318만 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받는 거거든요. 또 2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도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국민들 전체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100만 원 미만이에요. 100만 원 미만으로 노후를 살기는 힘든 거죠.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느냐? 많이 받는 분들은 오래 많이 냈기 때문이고 적금 받는 분들은 조금 짧게 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누리는 연금이라고 하면 보다도 많은 국민들이 더 오래 많이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국민연금만으로도 노후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이 아니거든요. 의무 가입이긴 하지만 소득이 낮아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결국은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나라가 일찌감치 그런 분들이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문턱을 낮춰주는 일,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가입 기간을 좀 늘릴 수 있는 그 방법들 해야 되고요. 최근에 또 젊은 층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연금 혜택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좀 불안이 있는데 그래서 그 청년들의 첫 보험료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19살에 국민연금 첫 가입자가 되면
앞으로 60세까지 한 40년 이상 낼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이게 모두가 누리는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만들기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노력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취임하시면서 이사장 직속으로 인공지능 전략위원회라고 발족하셨습니다. 이제 AI 시대가 도래해서 이런 부분에 어떤 시스템 개선이나 이런 부분으로 짐작이 되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되는 위원회인가요? 예, 국민연금 같은 공공기관도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업무를 빨리 처리할 수 있고 국민들이 궁금한 내용들을 신속하게 정확하게 답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AI 전환하려고 하면 사실은 GPU 같은 자원도 있어야 되고요. 예산도 있어야 되고 또 학습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예. 근데 이 공공기관이 미리 그럴 만한 준비와 여건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면서 AI 대전환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자. 그래서 저희가 없는 자원도 최대한 활용하면서 내부 학습을 시키면서 지금 AI 전환의 길을 제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6월 달 초 정도가 되면 GPU 자원을 저희가 확보하게 되면서 예. 그동안에 학습시켰던 것들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 모든 직원들이 AI 도움을 받아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질문과 상담을 해왔을 때 신속하게 또는 정확하게 답변을 줌으로써 국민들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저희 AI 대전환의 목표입니다. 네.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정말 우뚝 성장을 했는데요. 그 이면의 과정에서는 지금 세계 정세 불확실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환율이라든가 사실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경제에서. 근데 여기에서 이 MPS의 역할이 그리고 위상이 이렇게 드높아진 데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국민연금의 세대 3대 연기금 1,500조 최근에는 거의 1,800조까지도 올라갈 정도로 예. 굉장히 성장세가 거세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거둔 수익률이 18.82%, 글로벌 탑5 연구진에서 최고였거든요. 이게 2년 연속 그렇습니다. 올해도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마 세계에서 또 최고를 찍을 가능성이 많은 그런 어떤 기대가 있는데요. 예. 이렇게 오기까지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저희들한테 가장 큰 시련은 2015년에 있었던 소위 삼성 합병, 저는 그걸 트라우마라고 얘기합니다만 예. 국민연금의 판단과 다르게 권력이 개입해서 이거 바꿈으로써 국민연금과 국민들이 큰 손해를 끼쳤거든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2017년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간 것이고,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은 이 돈은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재벌회장의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소중한 자금이기 때문에 누구도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독립성 원칙을 확고히 세우고 오랫동안 자산 배분 구조들을 바꿔온 끝에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민연금에다 가장 큰 불신은 이게 언젠가 기금이 떨어지니 그때 되면 못 받는 거 아니냐, 이게 가장 큰 불신이었거든요. 지난 2025년에 국회에서 보험료 인상 등 모수 개혁을 해서 그 시기가 좀 많이 뒤로 늦춰졌습니다. 거기다 최근에 국민연금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올리면서 그 기간이 더 늦춰졌습니다. 이제 국가가 조금 더 국민연금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늘려주면 우리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그 다음에 국민연금의 높은 수익률 활동, 그 다음에 국가의 지원이 합쳐진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21세기 말 한 2100년까지는 최소한 기금 소진 걱정 없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국민들의 성원이 또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좋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면 제가 몇 배 더 열심히 일해서 국민들에게 되돌려 드리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지금 총 기금 적립금이 1,600조, 1,800조를 향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이렇게 현명하게 할 수 있는지도 너무 궁금한데 예. 그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되어 있는 구조일겠죠. 예. 이제 맨 처음에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을 시작한 게 2000년도인데요. 그때는 100% 국내 채권이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국내 주식을 조금 더 늘려가고 그러고 나서 해외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2017년에 제가 국민연금 이사장 왔을 때 그때 국내 투자 비중이 70%, 해외가 30%였습니다. 국내 투자를 많이 하는 건 좋긴 하지만 보다 더 많은 기회는 국외에. 세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해외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려가자고 해서 그걸 5년 안에 7대 3을 6대 4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몇십 조 정도 해외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예. 당시만 해도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 경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지만 우리가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매년 2% 변화시킨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잘 설득해서 그 결과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딱 2배로 올랐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이곳 전주에서 올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산 배분의 효과가 수익률에게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해도 까먹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많은 욕심을 내서 많이 벌려고 하기보다는 중간 정도의 수익, 중간 정도의 위험을 감소하는 그런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또 국민연금이 이런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심함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 리스크 관리에 대한 책임은 이사장한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기금본부의 미션이지만 까먹지 않도록 잘 관리한 것은 이사장의 책임이어서 이 두 개가 잘 균형을 맞추면서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정리해서 설명하자면 이런 다양한 자산 배분, 그 다음에 이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리스크 관리, 그다음에 장기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현재 국민연금의 높은 수익률의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도민들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 말씀하셨다시피 모두 발언에서 금융중심지 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 중심지는 서울의 여의도와 부산의 문현지구 두 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이 전국 혁신도시가 세 번째 금융 중심지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금융산업은 서울, 부산, 전주라고 하는 금융 트라이앵글을 이룩하면서 안정되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고요. 금융산업이 현대의 산업 중에서 가장 최상위의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돈의 힘을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그 지역과 나라가 달라진다고 하는 게 많은 역사적 경험입니다. 예. 저희는 만약에 금융 중심지로 지정이 되고 더욱더 많은 기관들이 이곳에 모이고 그리고 그와 거래하는 민간 금융사들이 온다고 하면 거대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자산운용 금융 허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 생각합니다. 필요한 질문이지만 다소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금융 거래를 지속하는 어떤 거래처나 투자처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 확보한 투자처들이 기관을 옮기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금융업이라는 게 사실은 지역 의존적인 산업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거래하는 은행과 이런 자산운용사들도 자금을 받을 때는 국민연금을 쫓아다니지만 이 자금을 받으면 이 자금의 운용은 전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또 글로벌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받을 때는 그분들이 을인데 일단 예. 받고 나면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광범위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전주에 국민연금이 옆에 있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국민연금과 같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국내외 이런 금융기관들이 있다고 하면 국민연금 가까이 와라.
가까이 오면 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과 가까이 자주 정보를 교류하고 세미나를 하고 같이 학습하는 이런 걸 통해서 여기가 금융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면 세계의 자산 운용에 관한 한 최고의 허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설득의 과정에 있으신 중이군요. 그렇다면 전북 금융도시 지정에 있어서 남은 과제들은 무엇이고 확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민연금에 막강한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국내외 금융사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러 오는 거잖아요. 비즈니스 하려면 일단은 업무 공간이 안정적으로 마련돼야 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전북 혁신도시나 이런에는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안정적 업무 공간이 없습니다. 특히 외국계 운용사들은 보안 시설이 잘 갖춰진 전용망이 깔린 이런 A급 인텔리전스 빌딩을 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금융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오피스 빌딩 같은 것들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고요. 또 이분들이 그냥 와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정되고 저렴한 주거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이분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서울 출장도 가고 외국 출장도 가야 되냐? 그러면 빠르게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조건들이 다 갖춰줘야만이 진짜 금융 중심지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전라북도나 전주시 같은 지자체가 나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요청들을 공개적으로 또 직접 만나서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의무와 역할을 다 할 테니 지자체는 지자체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전북 금융도시 조성을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기관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은 서울, 부산과 다르게 전북은 자산 운용 중심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자산 운용하는 기관들이 같이 모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KIC가 해당되고요. 공무원, 사학연금 등도 국민연금과 비슷한 기능합니다. 비록 민간 기관이지만 8대 공제회도 국민연금과 하는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런 데들이 모이면 서로 간에 정보 교류도 되고 인적인 네트워크 형성돼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투자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게 그냥 전라북도를 위한 게 그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글로벌 운용 역량들을 키우는 것을 이곳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집중에 따른 집적의 효과가 시너지가 돼서 발휘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 국민연금 공단과 블랙카드 최근에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이 더 있었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혁신도시 사무실을 개소했습니다. 함께 어떠한 제휴를 맺게 되는 것이고 도민들은 어떤 부분을 잘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그전에는 이제 국민연금과 거래하는 이제 외국계 금융사들이 국민연금에게는 우리한테 자금을 주세요. 잘 굴려서 우리가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는 그런 관계를 넘어서 서로 주고받는 파트너가 되자.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와 노하우를 주고 또 당신들이 갖고 있는 걸 또 우리한테 줘라. 그래서 같이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자. 이 단계에 온 거거든요. 무려 이경원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글로벌 연기금인 블랙록과 서로 업무 협약을 맺은 것도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간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협력 관계로 가자는 것입니다.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MPS와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굳어진 하나의 바람이 되어서 저도 그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국민연금이 또 대한민국이 그 정도가 되었는지 몰랐다. 대단히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전북 도민들께서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에 입법하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뭐 다른 민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겠지만 가입자에게는 굉장히 환영을 할 만한 일인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퇴직연금은 이제 기업연금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맺어진 계약인데요. 그동안에 이것이 말로는 퇴직연금을 했지만 실제로는 다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연금 역할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만 가지고 노후 생활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국민연금만 갖고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퇴직연금을 갖다 붙이면 훨씬 더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할 텐데 그동안엔 제도적으로 퇴직연금이 의무화되어 있지 못하고 또 거대한 기금으로 모인 게 아니라 개별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서 큰 성과를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용부에서 노사정 TF에서 의무화 기금화를 합의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합의라고 보는데 이걸 통해서 기금화 사업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처럼 거대한 단일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수익률은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 혜택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가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국민연금은 이미 관련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퇴직연금 사업에 있어서도 국민연금의 참여를 허용하면 훨씬 낮은 수수료와 높은 수익률로 국민들에게 혜택을 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 많은 민간 금융기관들이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은 공룡인데 이 사업에 뛰어들면 우리는 다 잡아먹힌다. 우리는 망한다.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국민연금은 절대 안 돼. 이렇게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연금은 민간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민간의 시장을 우리가 뺏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퇴직연금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해왔던 모델을 여기다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국민들 입장에서 선택지가 다양해지는 거죠. 은행에 맡길 거냐, 증권에 맡길 거냐, 아니면 국민연금에 맡길 거냐. 그래서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고 저희는 민간과 좋은 경쟁을 통해서 효과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그걸 통해서 혜택을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라는 네. 것이 있습니다. 아직 용어가 생소하긴 한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기력도 약해지고 또 이런 기억력 같은 것도 감퇴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필요한 것을 사야 되는데 혹시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돌봐주면 좋은데 가족들이 또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가족들이 믿업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기관이 나서서 이런 치매 단계에 들어간 부분들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내 노후의 재산을 대신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믿음직한 곳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그 대안으로 삼은 것입니다. 현재도 자산 신탁 서비스는 은행이 하고 있습니다만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고액 자산가 아니면 들어갈 수도 없고 수수료도 많이 내야 되지만 저희는 금액에 관계없이 아주 적은 수수료로 이분들의 노후 재산을 잘 지켜주는 역할을 나서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범 사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전국적으로 많은 문의가 오고 있고요. 아마 머지않아서 제1호 신탁자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접 강연도 여러 군데로 다니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발상은 어디서 좀 착안을 하셨고 청년들의 반응도 너무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 이미 받고 있는 분들의 반응은 이렇게 좋은 것이었어? 그럴 줄 알았으면 젊었을 때 더 낼 걸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요. 근데 반면에 청년들은 국민연금? 내가 아직 직업도 불확실하고 소득도 일정하지 않는데 뭔 노후 대비를 해.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낮고 거기다가 불신과 불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한테 이 노후의 연금이라는 게 반드시 은퇴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지금의 청년들에게도 오히려 더 필요한 거다. 만약에 노후가 잘 보장돼 있다면 청년 시기에 도전과 모험,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취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절대로 청년 세대에게 불리한 제도가 아니고 굉장히 유익한 제도다. 그러니까 믿고 나라를 믿고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해라라는 걸 하는데 제가 이번에 남서울대학교에서 한번 했습니다만 학생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듣고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강연 도중에 현재 국민연금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고 했을 때 눈이 초롱초롱했고요. 우리가 런던에 있는 이런 히드로 공항, 그다음에 유럽의 고속철도, 그리고 뉴욕에 있는 거대한 빌딩을 다 국민연금이 소유하고 투자하고 있다고 할 때는 정말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투자와 제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제 열심히 살고 노후는 국민연금에 맡기는 그런 청년들의 삶이 새로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임기 중 꼭 하고 싶은 목표 그리고 또 계획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말씀 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다시 국민연금 와서 일하면서 모두가 누리는 연금이라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국민연금 아래로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위에는 퇴직연금을 만들어서 이런 다측 소득보장 체계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선진복지국가 부럽지 않은 그러한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아울러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만족을, 우리 도민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여러 단계들이 논의가 되고 또 실현 가능성도 아주 커 보이는데요. 지자체와 도민 그리고 관계기관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글로벌 금융중심지 또 전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 저희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여기서 줄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